정말 특이하고 혹은 조금 튀는 그림을 그렸던 루소. 그도 그런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다 있었어요.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어릿광대 같은 그림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번에는 좀 생각할 점을 하나 질문을 할게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예술이라는 곳은 정말 다양성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야였는데 이건 과거였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튀는 그림을 그린 사람, 좀 다른 그림을 그린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많이 비판도 하고 조롱도 하고 외면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현대에 와서 요 근래에 와서 창의력과 창의성을 자꾸 만들고 많이 훈련시키라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같은 상황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은 과연 칭송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비판받았을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조금 하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과 조금 다른 행동을 해도 좀 많이 수용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여러분한테 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금 숨겨진 의미도 있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이게 현대에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분야에 있었던 전문가라고 하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추가적으로 전문가들 혹은 또래 그 동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야, 여기에는 원근법과 비례법이 없어. 어떻게 풍경과 초상화에 원근법과 비례법이 없을 수가 있니?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죠. 이 문장을 저희가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원근법이 없었다라는 이 문장. 자, 원근법은 영어로 우리가 perspective라고 이야기합니다. 원근법은 영어로 perspective. 그런데 이 perspective라는 단어는요, 원래 관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 예술, 그러니까 특히 미술에서 우리가 이 원근법을 사용을 할 때 그 단어를 perspective라고 사용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perspective 자체가 원근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그 원근법도 영어로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문장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의 그림에는 원근법이 없었다. There was no perspective. 한 번 더. There was no perspective. 어디에? 그의 그림에는 in his painting. One more time. There was no perspective in his painting. 그의 그림에는 원근법이 없었다가 첫 번째 또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조롱했잖아요. 아,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맨날 비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는지 그것도 되게 이 사람의 정신 상태와 이 사람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전 되게 놀라웠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상과 사실에 어설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 진짜 무슨 어설프다 라고 또 다른 비판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옮겨볼게요. 여기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단어를 학습해야 될 게 약간 몇 개씩 있거든요. 잘 봅시다. 그의 그림은 환상은 되게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예요. 환타지, 그게 바로 환상인 거예요. 환타지는 영어로 어떻게 발음해요? 판타지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fantasy를 발음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reality. 그렇죠? 그러면 어설프는요. la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이런 영어 표현 중에 what an lame excuse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에는 야, 너 진짜 핑계 한번 어설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생활 속의 표현이에요. 누군가 나한테 정말 어설프게 막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야. 아, 제가 그래가지고 숙제를 못해서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난 이유가 어저께 막 제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숙제를 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어설프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That's a lame excuse.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어설프다라는 표현에 lame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의 그림은 환상과 사실의 어설픈 조합이었다. His painting, 그의 그림은 뭐뭐였습니다. 어설픈 조합이었다고 하죠. Lame combination. 조합은 combinate 하다라고 했을 때 combination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합니다. 뭐와 뭐의 a fantasy and reality.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His painting was a lame combination of a fantasy and reality. One more time. His painting was a lame combination of a fantasy and reality. 여러분들 혼자. Very good.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fantasy라고 발음한 게 아니라 fantasy라고 발음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많이 등장하는 단어고 한국어 같이 쓰는 특히나 이런 영어 단어는요. 발음을 영어로서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lame이라는 표현, 어설프다라는 표현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고요. His painting was a lame combination of a fantasy and reality 라고 두 번째 평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이에요. 이거는 나 같은 배운 사람한테는 정말 어이없는 그림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자막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 배운 사람의 이렇게 따옴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말을 해서 약간 진짜 배운 사람일까? 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문장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진정하게 문장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지는 배운 사람한테는 진짜 터무니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터무니없다 라는 의미는요. 바로 우리가 absurd 라고 이야기합니다. absurd, 터무니없다, absurd. 요 단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의 그림은 배운 사람. 우리가 배운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배우다, 학습하다, 교육받다라는 education, 교육을 우리가 파생해서 educated peopl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터무니없었대요. observe라는 단어 쓰면 되겠죠? 짠! Two educated painters. 배운 그 painters들한테는 굉장히 그의 그림이 his painting 어떻다고요? was observed. 터무니없었다. One more time. 같이 읽어봐요. 시작. To educated painters, his painting was observed. To educated painters, his painting was observed. 라고 하면서 세 가지 또 다른 그것도 부정적인 반응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이 전 시간에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혹평하고 사람들이 비웃다라는 표현을 봤는데 또 다른 표현을 살펴보니까 이번 표현도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니었죠. 너는 어떻게 원근법을 다 무시해? 또 어떤 표현이었어요. 야, 너는 진짜 뭐 배우지도 않았니? 배운 사람한테는 정말 터무니없었어. 그리고 너의 그림은 너무너무 어설퍼. 저희가 살펴봤던 모든 반응, 6가지 반응이 다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냐면요. 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순진한 작가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 진짜 놀라울 정도로 순진한 작가다. 그러면서 이 순진하다라는 의미가 진짜 바보 같다라는 의미지 너무 순수하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어떠한 표현이 붙냐면요. 바로 소박파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naive art라고 했고요. 자, 한 문장이에요. 저희 먼저 한 문장 같이 읽어보고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Naive art is a classification of art that is often characterized by a childlike simplicity in its subject matter and technique. One more time. Naive art is a classification of art that is often characterized by a childlike simplicity in its subject matter and technique 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naive art라고 불리는 이 소박파는요. classification, 분류라고 합니다. 어떤 분류인지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우리의 독해 방법은 거꾸로 올라가는 독해가 전혀 아니에요. 연어도 아니고 왜 거슬러 올라가요? 아니죠? 우리 편하게 읽자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 흐르듯이 편하게 영어 문장을 접근해 나가시고요. 저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장 읽는 거에 대한 어려움과 공포감을 조금 떨쳐버리세요. 자연스럽게 읽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naive art라고 불리는 소박파는요. 분류인데요. 어떤 분류인데 궁금하잖아요. 무슨 분류냐면요.
예술에 대한 분류래요. 예술에 대한 무슨 분류인데? 대시 설명해 줍니다. That is often characterized by a childlike simplicity.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특징적으로 얘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이 같은 단순함. 아이 같은 단순함. 그림 보세요. 굉장히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이 소박하고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childlike simplicity가 나오는 거고요. 어디에서 아이 같은 단순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요. 그 subject matter, 그 대상 혹은 기술에서 우리가 다양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그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박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박파라고 분류가 됐던 루소의 특징은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 요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이 의미 이해했으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읽을게요. 같이 읽어봐요. Naive art, 소박파입니다. Naive art is a classification of art that is often characterized by a childlike simplicity in its subject matter and technique. One more time. Naive art is a classification of art that is often characterized by a childlike simplicity in its subject matter and technique 이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긴 문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요. 나이브 아트는 분류인데요. Childlike simplicity가 특징이라는 것.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대상이 뭐 어쩌고 이거 다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서 수능 문제를 풀 때에도요. 왜 선생님들이 모든 문장을 다 읽지 않아도 풀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문장 자체를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서 제시해 주고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 핵심 내용만 읽으면 문장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그거를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내가 문장을 다 안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수능에 나오는 문장 한 문장의 길이가 이렇게 길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핵심 내용만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나이브 아트는요. 분류인데 childlike simplicity를 가지고 있는 분류다. 요 세 단어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선생님 어떻게 훈련해요? 문장을 이렇게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긴 문장에 대한 공포감을 줄이고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로 접근하지 마시고 의미상 이 단어는 이 문장에서 난이도 또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의 척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눈은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독해 성적 향상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자꾸 문장을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소박파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박파로 분류되는 작가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은 두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박파는요. While many naive artists appear to have little or no formal art training, this is often not true. 한 번 더. While many naive artists appear to have little or no formal art training, this is often not true.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은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소박파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while 뭐뭐 하는 반면에 동안에 이런 의미로 할 수 있겠죠. 많은 소박파에 속한 그 예술가들은 보였대요. 뭐처럼 보였냐면은 조금 또는 아주 거의 없다라고 보였대요. 그런 정규 예술 교육을 받지 않거나 거의 안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단순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영어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While many naive artists appear to have little or no formal art training, this is often not true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조롱과 비판에도 루소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루소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수많은 조롱과 비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작업 방식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사람의 신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루소가 이렇게 한 말을요, 영어로 한번 바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두 문장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내 작업 방식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 의미만 통하게 해서 두 문장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뼈대만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해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장만 먼저 영작을 해보도록 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대요. 뭘 모르는데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I don't know how you think. I do not know how you think. I don't, I do not 똑같은 의미인데 축약하지 않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활로 이야기할 땐 don't라는 표현을 좀 더 간결하니까 많이 사용을 해요. I do not know how you think.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How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는지. How you think. 그 문장 다시 한번. I do not know how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내 작업 방식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작업 방식에 대해 작업하는 거는 working 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방식은 나만의 스타일. 난 나만의 스타일을 고수할 거야. 이런 표현 많이 듣죠? 난 나만의 방식, 나만의 취향을 고수할 거야. 그러면 이 방식을요, 스타일로 바꿔서 쓰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볼게요. I do not know how you think. 무엇에 대해서? 내 working 스타일에 대해서 of my working style. 영작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다니 놀라울 정도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I do not know how you think of my working style. I do not know how you think of my working style.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굉장히 조금 뭉클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저는 이렇게 그리는 스타일, 그거 자체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게 없잖아요. 다시 말해,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But I feel like I'm dreaming. 되게 순수하지 않아요? 되게 순박하고 그래서 아마 소박파라는 이름이 붙었나 봐요. Naive art라고. But I feel like I'm dreaming 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꿈을 꾸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다시 한번 이 루소가 한 말을 우리 영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이야기합니다. 루소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I do not know how you think of my working style, but I feel like I'm dreaming. One more time. I do not know how you think of my working style, but I feel like I'm dreaming. 이라고 많은 비평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루소는요, 또 많은 그림을 그리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정글의 웬 소파야? 라고 질문을 하고요. 루소는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다시 한 번 더. 정글의 웬 소파야? Why did you put a sofa in a jungle? Why did you put a sofa in a jungle? 정글에 왜 소파 넣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Why not? 이렇게 긴 문장을 이거 하나 왜요? 괜찮아요. 왜냐면 영어로 의미가 통하는 거니까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똑같이 한글말을 직역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걸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요. Why not? 이라는 거에 왜 안 돼? 라는 의미로서 이 모든 걸 다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영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대화를 완성하는 겁니다. Why did you put a sofa in a jungle? 왜 놨더니 소파를 정글에
왜 안 돼? Why not?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루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상 속의 세계에 있는 꿈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루소의 고집적인 자기만의 철학 때문에 또 다른 예술에 있는 분야가 탄생을 했다고 해요. 루소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해서 그렸던 그림 스타일을 바탕으로 초현실주의라는 또 다른 예술사조가 탄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게 되면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뭔가 밖인데 물고기가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초현실주의파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바닥도 보게 되면은 막 바닥이 풀밭이 아니고요. 퍼즐 바닥이에요. 자, 이렇게 초현실주의파들 혹은 초현실주의가 나타날 수 있게끔 도와준 포문을 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살펴봤던 앙리 루소라는 화가입니다. 이 앙리 루소는요, 초현실주의의 문을 열었고요. 이 초현실주의는 우리가 영어로 surrealis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surrealism은요, 1920년대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무의식 내지는 꿈의 세계 표현을 지향하는 20세기 문화 예술 사조단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꿈의 세계들,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그림같이 현실에는 전혀 가능하지 못하는 꿈의 세계를 그렸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류해서 초현실주의파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은요, 이 앙리 루소의 친한 예술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루소에 대해서 이야기한 하나의 커멘트가 있어요. 그 커멘트를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루소만큼 비난을 많이 받았던 예술가는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루소만큼 쏟아지는 비난을 대범하게 받아넘긴 예술가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범하게 받아넘겼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금 초현실주의파라는 사람들로 만든 그런 예술품도 즐길 수 있는 거고요. 대범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박파라는 또 다른 파가 생겨나서 그 그림의 다양성까지 많은 다양한 예술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의 코멘트 영어로 한번 살펴볼게요. No artists were ever criticized harshly as Rousseau. 루소는요, 발음이 이제 어쨌든 프랑스 라스네임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루소라고 했던 발음을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다시 한번. No artist, 그 어떤 예술가도 없었대요. Were ever, 한 번도 없었는데 criticized harshly, 혹평하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표현입니다. criticized harshly as Rousseau. 그러나, but, no artist ever act generously. generously는 관대하게 혹은 대범하게 받아들이다라고 의역하시면 되고요. No artist ever acted generously as Rousseau. 루소만큼 이렇게 정말 관대하게 행동을 했던 예술가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표현 읽어보도록 해요. No artists were ever criticized harshly as Rousseau. But no artist ever acted generously as Rousseau. One more time. No artists were ever criticized harshly as Rousseau, but no artist ever acted generously as Rousseau. 라고 하면서 루소가 얼마나 대범하고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이 코멘트 하나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하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톡톡 튀는 창의력, 상상력, 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현재 여러분들의 친구들 혹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창의력과 상상력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은요,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루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냐면요, 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의견을 좀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루소한테 퍼부었었던 그런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하는 행동,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은요, 끝없이 확장시켜 나가고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그 뻗어나가는 길에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예요. 바로 팝퀴즈입니다. 팝퀴즈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예술작품을 한번 감상하시라고 이 그림, 루소가 그린 그림이죠. 잠자는 집시 여인은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 전시되어 있다는 이 사실까지 그림 꼭 기억하세요. 이런 다양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니까요. 정말 너무 예쁘네요.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은 뉴욕까지는 못 가도 근처 박물관, 미술관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좀 풀고 다양하게 창의력도 자극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로 이번에는 오늘의 팝퀴즈입니다. 자, 루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루소는 정말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화가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의 팝퀴즈입니다. 오늘의 팝퀴즈는요, Rousseau was criticized by other artists. What was the reason? 왜 루소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았는지 두 가지 객관식 문제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살펴봤던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He conformed to the rules of painting. He conformed to the rules of the painting. 두 번째는 He rejected the rules of painting. He rejected the rules of painting.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루소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루소가 비판을 받는 거죠. 그때 저희가 수업했던 제일 처음에 수업했던 두 단어입니다. 규칙을 뭐뭐하다. 근데 루소는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래서 루소가 비판을 많이 받았다. reject와 conform 의미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오늘의 팝퀴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루소는 잘 따르지 않았죠? 힌트 드렸습니다. 자, 정답을 알고 계신 친구들은요, 객관식이니까 1번, 2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꼭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정말 수업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